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러닝 드림의 파트 3, 챕터 3 함께 읽을 시간인데요. 페이지로는 132부터 134 페이지네요. 네, 분량은 굉장히 짧은데요. 오늘 살펴볼 표현들,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정리해봤어요. 함께 볼까요? miss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챕터 3의 첫 문장에 I missed math on Monday because of my appointment with Dr. Wells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miss라는 단어는 대표적인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혀 의미가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 외워두는 게 좋아요. 1번 뜻은 I miss you. 나는 네가 그리워. 사실 miss의 두 가지 뜻 다 이 챕터 3에 나오거든요. 좀 신기했어요. miss라는 단어, 동사를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챕터 3가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짝꿍인 로사가 나 너가 정말 그리웠어. I missed you yesterday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I missed math on Monday 이거는 월요일 수학 시간을 빼먹었다, 놓치다 이런 뜻이죠. miss의 두 가지 뜻, 첫 번째 그리워하다, 두 번째 놓치다 또는 빼먹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차를 놓쳤어, 버스를 놓쳤어 할 때 I miss the train, I miss the bus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챕터 3에 나와 있는 문장 두 개 가져왔는데요. I missed math, I missed you. 첫 번째 문장은 뭘까요? 네, 2번의 뜻으로 쓰였죠? 빼먹다, 놓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수학 시간을 빼먹었고 I missed you, 나는 너가 그리웠어 라는 뜻이죠. gobble, hobble, babble. 네, 이상하게 물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모아봤어요. gobble은 개걸스럽게 먹다 이런 뜻이에요. 막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와구와구 막 냠냠냠냠 먹을 때가 있죠? 네. gobble은 개걸스럽게 먹다는 뜻이고요. hobble은 절뚝거리면서 걷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babble은 왁자지껄하게 막 떠드는 거죠. 있잖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친구들에게 막 수다 떨 때가 있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이 babble이에요. babble. gobble, hobble, babble. 각자 단어마다 갖고 있는 뜻 기억하면서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quirm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좀 낯선 표현이죠. 어색한 표현이에요. squirm은 어색해하다 이런 뜻이고요. turn away는 외면하다 라는 뜻이에요. 페이지 133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였는데요. squirm하고 turn away가요. 우리 제시카가 자기는 원래 I'm really enjoying that I'm making people laugh. 사람을 웃게 만드는데 그런 걸 더 좋아했다는 거죠. Instead of 뭐 대신에요? squirm 어색하게 하거나 외면하거나 왜 처음 본 사이여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미소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어색해하고 또는 못 본 척 외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제시카는 어떤 성격이었냐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tardy, 느린, 끈질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업 종이 울렸다 라고 할 때 나오는 표현으로 tardy가 나오더라고요. tardy. 그런데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챕터 2에 나오는 단어 중에 tidy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tidy도 써봤어요. tidy는 깔끔한, 단정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넥타이를 매면 어때요?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죠? 그래서 tidy는 넥타이를 맨 모습,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의 어떤 넥타이 맨 남자분을 떠올리면서 외웠고요. tardy는 좀 느리고 끈질기고 이런 의미인데요. tardy 발음 자체가 tidy는 짧게 딱 떨어지지만 tardy 어때요? 느리게 길게 늘어지는 발음이죠. 그래서 tardy 느린 끈질긴으로 외우고요. tidy 깔끔한 넥타이를 맨 깔끔한 단정한 모습의 남자를 떠올리면서 깔끔한 단정한 뜻이라고 외웠어요. 어때요? 단어 외울 때 도움이 될 것 같나요?
그리고 비교급 강조 표현 지난 챕터 2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요. 정말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함께 따라 해볼까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한 번 더. much, even, still, far, a lot. One more. much, even, still, far, a lot. 네, 비교급 앞에 이렇게 much, even, still, far, a lot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 더 뭐뭐한 이란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보면 더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She's looking even more stony-faced than usual. 수학 선생님의 모습을 묘사한 문장인데요. She's looking 뭐처럼 보이냐면요. stony-faced. stony는 스톤, 돌멩이 스톤 있죠? 돌멩이 스톤에 y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돌이 많다 이런 뜻인데요. 얼굴에 face는 얼굴에 돌이 많으면 어떤 표정이겠어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냉정하고 얼굴이 딱 굳어있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얼굴 표정이니까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냉담한 무뚝뚝한 딱딱한 표정에 even more 그리고 어떻대요? 훨씬 더 그랬대요. 훨씬 더 딱딱한 표정. 언제보다? than usual. 평상시보다. 평소보다 훨씬 더 딱딱한 표정을 짓고 계신 수학 선생님. 부정문을 만드는 부사가 이번 챕터 3에 나와서 또 정리하고 갈 건데요. 우리가 글을 읽다가 보면은요. 영어로 된 문장들을 읽다가 보면 no나 not, don't 이런 부정어가 대놓고 쓰여 있으면 당연히 그 문장이 부정문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가 문장 속에 있으면 no나 not이 없기 때문에 긍정문인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hardly, seldom, scarcely, rarely, barely 이런 단어들은요. 이제 대표적인 5개인데요. 부정문을 만드는 부사라고 따로 외워두면 좋아요.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seldom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 scarcely, rarely, barely 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란 뜻이에요. 실질적인 의미는 그냥 안 한다고 보는 거죠. 부정문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정답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hardly, seldom, scarcely, rarely, barely. 네, 이렇게 5개 꼭 기억해 두세요. 짜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방금 살펴봤던 그 단어들 5개가 빈도부사의 종류였다는 거죠. 빈도라는 거는 빈번한 정도의 약자예요. 얼마나 빈번하냐 이런 건데 거의 하지 않는다, 좀처럼 하지 않는다. 이것도 빈번한 정도죠. 빈번한 정도가 0에 가까운 경우죠. 빈도부사의 위치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조비디 이랍, 조비디 이랍. 이렇게 하는데요. 조비디 이랍, 조비디 이랍. 무슨 주문을 외우나? 조동사와 비동사는 뒤에 오고요. 조동사와 비동사와 함께 쓸 때는 조동사, 비동사 뒤에 위치해야 되고요. 일반 동사와 함께 쓸 때는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조비디 이랍이 되는 거죠. 조비디 이랍, 조비디 이랍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빈도부사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아까 봤던 hardly, seldom, scarcely, rarely, barely 이것도 있고요. always, 언제나 이것도 빈번한 정도죠. never, 좀처럼 하지 않아, 결코 하지 않아. 이것도 빈도가 제로가 되는 그런 빈도부사예요. often은 자주, 종종 이란 뜻이죠. usually는 대체로 그렇게 한다. 대체로. sometimes는 때때로, 가끔씩 때때로 한 번씩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빈도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줄 때 그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조비디 이랍 한 번 더 조비디 이랍 one more 조비디 이랍 조비디 이랍 네, 이렇게 외워두세요. 네, 여기 챕터 2에 나온 문장 가져와 봤는데요. 133 페이지 중간쯤에 나와 있어요. Barely started is more accurate. accurate는 정확한이에요. 더 정확하다. barely started라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barely started. barely는
아까 좀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빈도부사의 종류이죠. 부정어를 만드는 거예요. start라는 일반 동사 앞에 써있죠. 선생님 is 비동사가 있는데요. 비동사 뒤에 barely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여기서 barely라는 빈도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냐는 거죠. is가 아니라 start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barely started. 물론 이제 소설책에 쓰인 문장이라서 barely started 앞에 이제 의문사, 주어, 동사가 주어가 생략된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barely는 start를 꾸며주는 거라는 건 의미상으로 알 수 있죠. barely 좀처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죠. 거의 숙제를 이제 이 상황이 수학 선생님이 숙제 내라고 막 할 때 이제 숙제 거의 못 했는데 이런 거죠. barely started. 조비디 1앞의 공식을 잘 지켰네요. 조비디 1앞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단어들 정리하고 갈게요. size up.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size up 나왔었는데요. 평가하다란 뜻이에요. size up, 사이즈를 재보는 거죠. 여기저기 평가하다. get away. 우리가 get out of here. get out of는 나가, 꺼져 이런 느낌이지만 get away는 피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stroll은 이렇게 거닐다라는 뜻인데요. toward와 함께 쓰였더라고요. 학생들을 향해서 거니는 수학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stroll, toward, 그리고 jot down은 급하게 막 써내려가는 거죠. 뭔가 빨리 종이에 뭔가를 메모를 해야 될 경우에 jot down 하게 되죠. 급하게 써내려가다, 급하게 적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size up, get away, stroll, toward, jot down. 공통점은 뭔가요? 네, 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이걸 구동사라고도 하는데요. 뭐 이어 동사, 두 개의 단어로 이어졌다 해서 이어 동사라고도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동사, 부사가 한 덩어리로 돼서 한 단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지면 영어를 좀 더 잘하게 되겠죠? The right frame of mind, the right frame of mind.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The right, 딱 맞는, 올바른 frame, 틀이죠. 어떤 틀이냐면 내 마음에 딱 맞는 틀. 좀 더 우리말답게 하면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내킨다.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내 마음에 내키는 상태를 뜻하겠죠? 그래서 여기 문장 속에서는 I'm not in the right frame of mind to try 라고 했죠. 한번 해볼 만한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라는 부정문으로 쓰였어요. 펜맨십, 네, 펜맨십, 펜, pen, 네, 볼펜 할 때 그 펜이죠. 펜슬 할 때 펜이고요. 네, 필기구를 뜻하고요. 맨십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글씨체란 뜻이에요. 펜으로 어떤 맨이, 사람이 막 글씨를 쓰고 있는 그런 모양을 얘기했죠. 글씨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쁘게, 멋지게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막 글씨가 날아가고, 네, 저도 좀 글씨가 날아가는 건데요. 네, 펜맨십, 글씨를 잘 쓰는 사람 보면 와, 너무 멋져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젤그드는 삐뚤빼뚤한인데요. 우리 잘 아는 표현 있을 거예요. 지그재그. 지그재그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그 지그재그의 재그 맞아요. 젤그드, 삐뚤빼뚤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현들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조비디이라 빈도부사의 위치,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부정 의미를 갖고 있는 빈도부사들 5개 기억나세요? 네, hardly, seldom, scarcely, rarely, barely 이 5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빈도부사의 위치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Read After Me Part 3의 Chapter 3 읽어볼 건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Speak loudly 하게 따라해 주세요. Are you ready? Go! Chapter 3 I missed math on Monday because of my appointment with Dr. Wells, and although Fiona got the homework for me, I had trouble with the lesson, and don't want to miss another day of math if I can help it. So after my meeting at Hank's, Mom and I go through the Taco Bell drive-thru.
and I gobbled down lunch and get back to school in time for fifth and sixth periods. I managed to catch Fiona on the day's events during fifth, and I make her laugh too by calling it Frankenstein's lab. Wow, she says as she's walking with me over to the mess wing. Chloe sounds amazing. She is. If she hadn't knocked it on her leg, I would never have known which one was fake. So I hobble into Mass in a fine mood and sit in a chair that I pull up next to Rosa. I missed you yesterday, she says, and as I'm watching her lips working at decoding her words, she adds, I was a little worried. I'm fine, I assure her, and I feel good that she missed me. So I start babbling about being fitted for lab and Frankenstein lab. She laughs too, and I'm really enjoying that I'm making people laugh instead of squirm or turn away. I'm also feeling good that Rusa missed me and was worried about me. Something about it is incredibly sweet. Then the tardy bell rings. Pass your homework all the way over, Miss Rocker comments. She's looking even more stony-faced than usual, sizing up the class from behind her podium. All the way over? Somebody asks. We are not grading them. All the way, Miss Rocker replies. Oh boy, I grumble, because my paper is incomplete. Barely studies is more accurate. I'd planned to get help from Fiona, but it hadn't happened, and I'd planned to fill in the blanks during the explanation, like a lot of people do, but there's no getting away with that now. Miss Rocker strolls toward us down the aisle, collecting papers as she approaches. I know better than to try to explain about going to Dr. Wells and getting my leg cast today. I know that in Miss Rocker's eye no excuse could validate such a miserable attempt at the homework. Rosa sees my paper, and her eyes grow wide. She passes hers to me and whispers something, but I can't understand it, and I'm not in the right frame of mind to try. Instinctively, I place her work on top of mine. The penmanship is jagged, like her hands can't quite produce a smooth line. The numbers are a combination of miniature lightning bolts and uneven curves. But the works, the process, the steps, they are all tidy and easy to follow, with the answers clearly boxed. Miss Rocco takes the papers from me, inspecting them as she turns and walks toward the front of the classroom. It takes only 3 steps for her to stop and level a look at me over her shoulder. The look lasts maybe 2 seconds, but in that time she managed to convey disappointment, doubt, and resentment. Here she let me slide on help the problems for all the days I was absent. Why can't I show more effort? I wanna scream because I've missed a month of school. That's why. Because I just about died. That's why. Because everything I do is hard now. That's why. Instead, my chin quivers and I turn away. Rosa passes me a note. I can help you after school. My mom's picking me up right after. I write back. Way inside, though, I know this is an excuse. The truth is I'd rather have Fiona help me. I can understand Fiona. She's my friend. She's comfortable. Rosa writes, call me if you want and jot down her phone number.
I smile and nod and tuck away the note. Then turn my attention to the board where Miss Rooker has begun the lesson. It's hard to concentrate, though. I sailed into class feeling sunny and hopeful, but now here I am, crashed against the rocks again. 네, 어때요? 잘 따라 읽어봤나요? 마지막 문장이 오늘은 조금 부정적으로 끝났네요. I sailed into class feeling sunny and hopeful. 밝고 희망적인 느낌을 가지면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now here, 지금은 어떤가요? 수학 시간을 맞이해서 I am crashed. 충돌한 느낌이라는 거죠. 돌멩이, 커다란 바위에 부딪힌 그런 느낌이 다시 들었다라고 했어요. 수학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는 동안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학교에 출석을 못했죠. 그때 가장 구멍이 뻥 뚫린 과목이 수학이었나 봐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은 워낙 무섭고 냉담하고 제시카가 숙제를 제대로 못하자 굉장히 한심하게 바라보시죠. 그래서 변명을 하고 싶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턱만 덜덜 떨고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돌멩이, 커다란 바위에 부딪힌 느낌이다 라고 마지막 문장을 썼네요. 하지만 그래도 짝꿍인 로사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서 다음 내용이 또 기대가 되네요. 수학은 정말 재미있는 과목이지만 수학은 중간에 이제 뭔가를 놓치면, 중요한 과정을 놓치면 또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매일매일 everyday 수학 공부하는 게 좋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언어니까 매일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결국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네, 학생이라면, 직업이 학생이라면 공부는 매일 하는 게 맞겠죠? 네, thank you for listening. Catch us soon. 네, 오늘도 러닝 드림의 Part 3, Chapter 3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Chapter 4로 돌아올게요. Take care. Bye bye.